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자, 테슬라 오늘 초대박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애프터 마켓에서 주가가 10% 가까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내일 더 오를 거고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실적 발표 후에 자, 이후에 이제 이 컨퍼런스에서 굉장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정보들이. 자, 그 중에 하나가 사이버 트럭 드디어 플러스 마진으로 넘어갔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 정말 대박 소식이죠.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오늘 테슬라의 전체 실적 총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요. 테슬라 소식 보기 전에 오늘 전체적인 마켓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맵을 보시면요.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은요. 전부 다 떨어졌어요. 자, 이게 애프터 마켓 전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열리는 동안은요. 테슬라를 비롯해서 엔비디아까지 전체가 다 오늘은 마이너스인데 제법 빠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재미없었어요. 자, 일단 마서부터 위에 보시면요. 0.68 빠졌고요. 애플 2.16 좀 많이 빠졌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왔습니다. 자, 오늘 사실 장이 시작하면서부터요. 전체가 다 빠지더라고요. 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자, 그리고 엔비디아도 2.81% 빠졌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고 지금 빠질 또 타이밍이 온 겁니다. 자, 그리고 구글 1.40% 빠졌고요. 자, 메타도 3.15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2.63이나 빠졌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장중에는 1.98이죠.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실적 발표 나면 늘 그랬듯이 떨어질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빼는 거죠. 미리미리 팔고 나중에 더 떨어지면 들어와야겠다. 이런 또 잔머리 써다가 오늘 또 된통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잔머리 절대 쓰지 말라 그랬죠. 뭐 과거에 10번 중에 9번이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냥 속눈샘 치고 그냥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람들은 꼭 잔머리 쓰다가 나 팔고 들어와야지 이러다가 이런 타이밍, 가장 좋은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한국에 자꾸 단타 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꼭 애널리스트들도 꼭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한 기업을요 떨어지나 내리나 그냥 계속 붙잡고 있을 때 있다 보면요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훅이 들어와요. 어퍼컷이 들어와요. 막 폭등하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걸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투자할 때. 그래서 그냥 바이 앤 홀드가 정답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죽어도 듣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시장은요 정말 이렇게 피바다가 넘치고 있죠.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따가 2부 때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테슬라 실적 발표 총 정리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요. 오늘 일단 가장 중요한 이 어닝, EPS와 레비뉴와 그리고 전체 토럴 갭 그로스 마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EPS죠. 자, EPS 두 종류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난갭이 있고 갭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메뉴에 빨간색으로 하는 거 이 난갭을 보면요. 이게 0.72가 나왔어요. 근데 예상치가 0.58이었습니다. 월등히 뛰어넘었죠. 자, 평소에 지난 분기 또 지지난 분기에 비한다면요. 압도적으로 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갭과 갭을 나눌 때는요. 난갭은 보통 이제 이 일회성으로 나가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어떤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뭐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우리 테슬라 자동차에 고정 비용이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0만 대 생산한다? 거기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 보면 고정이 아니라 일회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 콜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죠, 비용이.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제한 것이 바로 난갭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회사를 좀 더 세밀하고 긴밀하고 더 면밀하게 보려면요. 이런 갭과 난갭을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일회성으로 나간 돈을 제외하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안 나가는 돈이거든요. 자, 그렇게 EPS를 보게 되면 0.7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58 예상했는데 0.7이에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거 오늘 완전 좋은 성적을 낸 거고요. 그리고 그냥 갭, 일반적인 갭, 제너럴하게 나오는 이것도 EPS로 봐도 0.6이에요. 저 예상치 뛰어넘었죠. 어떤 데는 0.58 예상했고 어떤 데는 0.60 예상했거든요. 다 뛰어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보세요. 매출은 살짝 미스가 났어요. 초록색 라인 보세요. 25.18 나왔거든요. 근데 예상치가 25.4예요. 근데 이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보통 같으면 또 이걸 가지고 이 태클을 걸지 않습니까? 야, 이건 뭐야? 이 레비뉴가 또 미스했네. 테슬라 주가 폭락 이래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토럴 갭 그로스 마진이 19.8입니다. 거의 20%가 나왔어요.
빠졌어요. 그로스 마진이. 지금 그래서 언론들이나 지금 투자자들은요, 이 그로스 마진 주목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후에 지금 총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 그 발표하고 나서 기본적인 거 뒤에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그동안 원했던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원했던 것들이요 다 공개가 됐는데 오늘 모든 것들이 초대박을 칠 정도로 좋은 소식이 막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이버 트럭이죠.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소식이 나오니까요 주가가 폭등을 해버립니다. 자, 이 장중에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세요. 테슬라가 오늘 장중에는요 2.2%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2.02% 2% 정도 빠지고 있었는데 왜 빠집니까? 늘 그런 거죠.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야 테슬라는 실적 발표 후에 10이면 8, 뭐 9은 빠져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도 댓글에 막 보니까 로보택시고 뭐고 그 뭐 멀리 갈 거 없다면서 그냥 결국은 팔고 떠나야 된다고. 떠나서 나중에 폭 나가면 다시 들어오든지 아니면 안 들어오든지 막 그리고 또 절망적으로 막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상상하시고 예상하시면요 항상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 발목을 잡아요. 이 주식 투자를 할 때나 자산을 투자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예상이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자산 투자는요 그게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이건 장기 투자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들 그렇게 해서 다 팔고 떠났다가 나중에 폭락하면 나 들어와야지. 2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어제 뭐 190달러 내려간다. 100달러 때도 내려올 수 있다. 150달러도 가능하다. 이런 소리 막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자, 그렇게 해서 다 팔고 떠났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애플마켓에서 이 발표 나오니까요. 지금 10%가 뛰어오르고 있어요. 거의 10% 이상 뛰어오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일은 더 올라요. 여기서 내일 더 폭등하겠죠. 아마 240, 250, 260, 270 이제는 앞으로 300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와 이거 정말 테슬라가요 오늘 서프라이즈로 왕창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이 정말 최근에 그 정치적인 활동하면서 일부러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 같으면 힌트도 주고 그랬거든요. 또 워낙 지금 뭐 트럼프 대선이 박빙이다 보니까 정신없는데 역시 이런 서프라이즈를 줄 줄 알았습니다. 와 이거 완전 오늘 초대박입니다. 우리 하나씩 오늘 또 중요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테슬라 오늘 그 데이터에서요, 주목해 볼 만한 게 뭐냐면 테슬라 그로스 마진이에요. 전부 다 지금 그로스 마진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뭐 데나임스도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테슬라의 그로스 마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진율이 가장 중요하죠. 팔아서 얼마를 돈을 벌고 어떻게 수익이 창출되고 있고 이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 한 번의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트렌드가 결국은 우상향이냐 아니면 하향이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오늘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자, 테슬라는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눕니까? 자동차, 오토모티브, 그죠? 자동차 아래쪽 그래프가 초록색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이 에너지예요. 그리고 빨간색이 이게 서비스 앤 어더입니다. 서비스는 뭐 많죠.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과 더불어서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잘 나온 게 에너지입니다. 노란색 보세요, 여러분. 테슬라 에너지가 지금까지는 계속 자동차보다 못 미쳤거든요. 자, 그런데 드디어 이미 그 23년도 2분기 때 뚫고 올라가더니 그래서 작년 3분기부터 돌파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이번에 무려 마진율이요. 그로스 마진이 30.5%가 나왔어요. 미친 숫자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에너지가요. 여러분 30%면요. 그냥 10개 팔아서 소위 말해서 이 100을 팔면 30이 남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남기기 쉽지 않습니다. 30%요. 근데 지금 테슬라 이 에너지가 마진이 30% 나오니까 이 애널리스트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래 된 거예요. 에너지가 사실 작년 3분기에 최고점을 찍고 좀 미적미적했거든요. 마진이. 근데 이 마진이 거꾸로 역행하면서 오르고 있는 거 보십시오. 대박을 보내주고 있죠. 에너지가 30%씩만 쭉 유지되잖아요. 테슬라는 내년에 또 공장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거 미친 숫자죠. 이렇게 되면요. 지금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 메가팩 공장 세워지죠. 이게 나와서 계속해서 나중에 팔기 시작하게 되면 이 30%씩 마진율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지금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보다 이제 상하이 공장에서 내년, 내후년 뭐 2배씩 이상 뜨겠죠. 지금도 괜찮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에너지 마진율이 오늘 주가 큰 폭을 올렸는데 내일 그리고 앞으로 더 밀어올릴 것 같아요. 테슬라 주가가 이제 한계가 없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이게 자동차 마진이죠. 오토모티브입니다. 자, 자동차 마진이 20.1%가 나왔습니다. 자, 자동차 마진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동안요, 계속 떨어졌었죠. 왜요? 가격이 인하면서 계속 내려왔거든요. 22년도 1분기가 최고점이었어요. 자, 그때부터 꾸준히 마진율이 뚝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오다가 10%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거꾸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진율이 트렌드가 중요하다 그랬죠. 바닥이 왔다 그랬죠. 계속 제가 1분기, 2분기 사이가 바닥이 왔다 그랬는데, 자,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나온 겁니다. 20%대를 올라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랬죠.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간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테슬라 소식 말씀드리면서요. 이제 금리가 내려갔죠. 그리고 경기 상황이 이제 조금씩 나아지겠죠. 그럼 자동차 팔면서 금리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수요도 더 몰리게 되고 이건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테슬라 마진율도 더 올라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 나왔고요. 자, 또 하나. 지금 그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이 빨간색이 지금 뭐냐면 서비스거든요. 이게 또 역대급을 찍어버렸습니다. 레코드 하이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과 에너지 둘 다가 레코드 하이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동차도 결국 또 레코드 하이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에너지하고 바로 이 서비스 영역이 레코드 하이를 찍었다? 서비스는 계속 좋아지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비스는요 지금 올해부터 또 내년 되면 25년 되면은 거의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의 자동차는 전부 다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를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 영역들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비스도 계속 우상향할 거예요. 에너지도 계속 이렇게 흐름이 30%만 유지돼서 계속 올라가도 좋아요. 그러면 그냥 테슬라는 현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이 30%만 유지하더라도요. 거의 미친 이 마진율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테슬라의 캐시죠. 현금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가 마진율이 올라가니까 그 마진율은 결국 다 테슬라 곳간에 현금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죠. 지금 새로운 공장을 투자는 안 하고 있잖아요. 기존 공장에 있는 것에 확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가니까 그 비용 처리다 하더라도 지금 테슬라에 현금이 쌓이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테슬라의 곳간이 가득 차고 있는가 보시면요. 자, 여러분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지금 그 노란색이 현금 그 자체예요. 캐시 인크리즈죠. 그러니까 현금이 얼마나 오르고 상승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현금이 계속 쌓이는 그 양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 초록색은요. 캐시하고 현금과 캐시 이퀴벌런트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현금에 상당하는 그런 그 이 자산들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테슬라가 얼마나 쌓이냐고 했을 때, 예.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프가 보면요. 24년도 1분기 올해 뚝 떨어졌었죠. 올해는 아예 그 노란색의 현금이 상승하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면 올해 1분기가 바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를 보면서 막 투자자들일지 애널리스트들이 테크가들은 테슬라가 끝이 났다. 이제 끝을 모르고 지하 1층이다. 지하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 10층까지 간다. 또 이런 막 망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거꾸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계속해서 30조를 돌파해 버립니다. 이제 뭐 40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계속 쌓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른 회사들은요, 뭐 포드나 GM도 그렇고 현금이 쌓이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계속 현금이 쌓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요, 금리가 내려갔을 때에 한번 또 폭발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돈을 또 써야 될 때 쓰기 위해서 계속 쌓아가는 건데, 근데 이런 현금이 계속 쌓이면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우리들에게 이제 배당을 줄 수 있는 때도 오는 거고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테슬라가 이렇게 지금 굉장한 어려운 시기 때에 자기 자산만 가지고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항상 이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안 팔리는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얘기했는데 지금 현금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이 구조 정말 아름다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자, 오늘 정말 그동안 많은 테슬라에 기대했던 25,000달러짜리 사실 수많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그거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로보택시 이벤트 때 그게 안 나왔다고 자, 완전 삐져서 그 뛰쳐나간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테슬라 투자 접어야겠다. 테슬라 이가 25,000달러짜리가 안 나온다. 없으니까 공개하지 않았지. 막 이런 온갖 그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그때 어떤 얘기 했습니까? 그때는 로보택시 이벤트인데 25,000달러짜리를 소개하는 시간 아니었다라고. 그때는 로보택시만 보여줘도 시간이 그게 압박이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 자체가요,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질질 늘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로봇과 그 파티하기에는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았는데 사람들은요, 그건 뭐 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가 없대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좋은 이벤트였는데 정말 테슬라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그게 보이질 않나 봐요. 자, 어찌됐건 간에 근데 그렇게 원하고 징징대던 그 25,000달러짜리가요. 드디어 오늘 또 오늘 그 테슬라 소위 컴퍼니 어닝 발표 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테슬라가 새로운 자동차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Plans for new vehicles입니다. 자, 이게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Including more affordable model. 즉 우리가 25,000달러짜리 얘기하고 있는 더 저렴한 모델들 있죠. 그 모델들을 단순히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보자기만 덮어져 있잖아요. 테슬라의 계획에. 이게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조그맣게 생긴 그런 프리우스 스타일의 자동차와 더불어서 뒤에 이제, 외건 형식으로 유럽에 팔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충분히 다양하게 내놓을 수 있겠죠. 이게 어포러블한 거죠. 그러니까 저렴한 자동차들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입맛대로 골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2025년도 상반기에 생산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못을 박아줬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그러니까 remain on track for start of production in the first half of 2025라고 합니다. 즉 내년 상반기에 이런 것들이 출시될 거라는 거죠. 자, 이거는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었고 사람들이 근데 막 못 믿고 이럴 때 테슬라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 내년 상반기에 25,000달러짜리 그런 거 다양한 형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죠. 그냥 한 종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면 좋죠. 모양이 다른 것들이요. 그러면 훨씬 더 매출이 더 잘 나올 수 있죠. 테슬라가 만들었겠다. 소프트웨어는 걱정할 게 없잖아요. 사실 전기차는요, 소프트웨어 싸움이거든요. 근데 다른 차 타보세요. 테슬라를 타보고 다른 전기차를 타보면요, 비교가 되질 않아요. 형편 없거든요. 그 테슬라가 압도적인 걸로 알 수 있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 기다려온 이 저렴한 자동차, 대중적인 차가 내년 상반기쯤에 쏟아져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이거 오늘 뭐 주가 상승 내일 아마 더 크게 오를 겁니다. 자, 그다음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근데 도대체 이제 이 저렴한 자동차가 나왔을 때에 어떻게 생산할 것이며 어떤 생산 라인 혹은 새로운 공장이 필요한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에 파란색으로 알람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요. 자, 지금 이러한 자동차들은 그 저렴한 자동차들은 앞으로 그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 그러니까 새로운 그 차세대 플랫폼에서 당연히 사용해서 생산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차세대 생산 라인을 통해 가지고 플랫폼을 통해서 생산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현재 커런 플랫폼이죠. 현재 모델들이 모델 Y 생산하는 현재 플랫폼에서도 우리가 생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Will be able to be produced on the same manufacturing line. 그러니까 지금 현재 라인업 있죠. 모델 Y, 모델 3, 모델 X 생산되어지는 이 생산 라인에서 같은 생산 라인을 활용해서 이러한 이 저렴한 자동차들이 생산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좀 기존에 또 달랐죠. 기존에는 앞으로 우리가 완전 새로운 생산 라인에서 생산할 거다 그랬는데, 자, 지금은 오히려 이 테슬라가 기존 생산 라인도 같이 활용해서 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자, 아래쪽에 나옵니다. 노란색으로 하려던 거요. 자, 이런 어프로치는 이런 방법론은 뭐 왜 그러냐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요. 결국은 비용 절감에 있어서 우리가 원래 테슬라가 새로운 생산 라인에다가 하면요. 비용이 훨씬 더 절감되겠죠.
왜냐면 계획된 대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한 라인에서 두 개씩, 네 개씩 뽑아낼 수 있는 걸 계획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같은 생산 공정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비용 절감이 조금 덜 하다라고 얘기했죠. 뭐, 당연한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비싸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재질이나 이런 게 작기 때문에 저렴한 그 대중적인 차를 내지만 기존의 걸 쓰다 보니까 비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근데 이제 이 현재 생산량 자체를 우리가 이 더 올릴 수가 있는 올릴 수 있는 거죠. 왜냐 기존 생산 공정을 쓰니까 이제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적잖아요. 원래 다른 공장, 뭐 멕시코 공장이랄지 새로 세워서 거기에서 완전히 25,000달러짜리 찍어내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전체 보십시오. During uncertain times라고 그러죠. 지금 매크로가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사실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1년, 2년, 3년, 그냥 2, 3년 정도는요, 좀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버텨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경제가 호황이 찾아오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금리가 많이 내려가 있고 인플레가 다운돼 있다. 그때 이제 뭐 공격적으로 더 투자를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더 잘 팔릴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기가 uncertain time이다.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기존 걸 활용해서 생산량만, 이 capex, 지금 생산량은 테슬라가 충분하거든요.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올리는 게 낫겠다. 굳이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서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방식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테슬라가 캐파가요. 전체 3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지금 가능하다라는 거죠. 기존에 있는 공장, 텍사스 공장 있죠. 그리고 또 그 프리몬트 공장 있죠. 중국 공장 있죠. 그리고 베를린 공장 있죠. 이렇게 합치면요. 충분히 300만 대급으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충분히 생산력을 더 올리면 된다. 기존의 이 저렴한 차도 기존 생산 라인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이게 23년도 생산, 전체 생산에 대비 50% 이상 더 많은 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새로운 생산 공정 투자 안 하고서도 충분히 지금 현재 캐파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그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시대,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세요.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려보면요. purpose, build robotaxi product라고 합니다. 자, 지금 로보택시를 우리가 이번엔 선보였고 앞으로 생산할 텐데 이 로보택시의 생산 자체는 이 혁명적인 그러한 방식을 따를 거라는 거죠. Revolutionary Unbox Manufacturing Strategy. 자, 이 로보택시 우리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20대가 공개됐는데 이러한 로보택시 생산은 정말 혁신적이고 정말 이 기존에 없는 그런 혁명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계속 생산해 낼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뭐예요? 로보택시는 더 저렴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왜 산호세에서 우리 산호세 도시가 비싼 동네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 로보택시를 활용하겠다는 건 좋은 전략이에요. 그 시도요. 테슬라랑 미리 교감이 있었겠죠. 자, 근데 그러한 곳에 이 테슬라가 더 저렴한 자동차, 하드웨어도 갖추고 있고 소프트도 갖추고 있다 그랬잖아요. 어제 시의원이. 그러니까 테슬라가 로보택시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으니까 럭셔리하게 만들면 돼요. 저렴하게 생산혁명으로. 그렇게 하면 당연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로보택시를 운영한다? 안 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오늘 이 발표만 하더라도요. 25,000달러짜리 저렴한 자동차 발표만 하더라도 오늘 투자자들을 흥분시키기에 완전 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투자자들 중에서도 단타 치는 사람들은요. 내가 괜히 팔았다. 이러면서 내가 실수했구나. 또 내가 병이 도졌구나. 뭐 이런 생각,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분들은요, 워낙 한국 주식이 단타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다 보니까, 그럼 맨날 그래프 분석하잖아요. 차트 분석해서. 그러니까, 그거 맞지도 않는 차트 분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거 단타할 때가 아닙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에서 또 다른 백미가 있습니다. 오늘 투자들을 열광하게 하고 흥분하게 했던 게 뭐냐면요. 바로 사이버트럭 얘기였습니다. 앞에 25,000달러짜리도 우리 계속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또 투자들을 열광시키고 흥분했던 건 뭐냐면요. 바로 사이버트럭 소식이죠. 자, 사이버트럭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achieved positive gross margin.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얘기 계속 해주지 않았습니까? 사이버트럭이 초창기에는 마이너스였는데, 근데 사이버트럭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이 올해 말쯤이면 플러스로 돌아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진이
플러스로 돌아야 되죠.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 만드는 게 보통 일이 듭니까, 여러분? 근데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사들은요, 보조금이 없으면 만들면 다 마이너스예요. 보조금이 있어도 마이너스인 회사가 수두룩해요. 루시드는요, 수십만 불씩 손해가 나요. 자동차 한 대당. 그리고 리비안도 뭐 몇만 불씩, 자동차 한 대 값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나가죠. 모든 회사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테슬라는, 모델 Y, 모델 3가, 마진율이 자동차 보셨죠? 20%씩 나온다고요. 거의 미친 거죠. 거의 이 정도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이버 트럭이 생각보다 더 빨리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올 하반기에서 한 12월쯤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10월 달에 이번 발표 때 보니까 벌써 3분기 발표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됐다? 와, 이거는요, 투자들을 흥분시키게 합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게요, 지금 이제 사이버 트럭이 이제 숫자가 점점 많이 팔리잖아요. 가격도 좀 더 내려오고 앞으로 내려와서 점점 더 많이 팔리게 되면요. 결국 이 사이버 트럭이 이 이제 마진율에 있어서 점점 더 캐시를 더 늘려주겠죠. 그 테슬라는 이제 모든 자동차를 만들면 다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사이버 트럭 때문에 머스크가 지난번에 농담했잖아요. 작년에 처음 내놓을 때 사이버 트럭을 내놨는데 야, 우리 지금 우리의 테슬라를 죽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농담을 쳤는데 그것 때문에 또 그 말 한마디로 테크가들과 테슬라 쪽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막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때문에 망한다 이러면서 막 또 그렇게 몰고 갔는데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데 자꾸 농담을 다큐로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이버 트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벌써 for the first time이에요. For the first time, positive gross margin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좋아지겠죠. 사이버 트럭은요, 이제 팔면 팔수록 계속 점점 좋아질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싸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은 계속 줄지, 마진은 계속해서 이제 플러스로 들어서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것도 초대박 소식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테슬라가 가이던스까지 내놨습니다. 4분기에 대해서요. 자, 오랜만에 가이던스까지 내놓으니까 투자자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죠. 10%씩 안 뛸 수가 없습니다. 더 뛰어야 되죠. 자, 뭘 얘기했냐면요. 4분기에 몇 대를 판매할 것인가 예측치가 나왔는데요. 위에 보세요. 테슬라가 내놓은 생각은 51만 5천 대 정도 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51만 5천 대를 판다 4분기에 레코드 하이가 되는 거죠. 역대급이 됩니다. 51만 5천 대. 자, 사실 전체적으로 오늘 테슬라도 매크로 얘기를 했거든요. 매크로 이코노믹 쪽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지금 매크로가 너무 안 좋잖아요. 진짜 안 좋거든요. 중국도 안 좋고 다 전 세계적으로 안 좋죠. 그 당분간 또 계속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매크로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slight growth in vehicle delivery 2024, 2024년도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는 우리가 약간의 성장은 더 할 것 같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는 우리가 점점 더 이 성장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매출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닥을 찍고 꾸준히 이제 상승하는 흐름만 나온 겁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보십시오. 파란색으로 하였던 거. 자, 에너지 스토리지가 배치도 지금 보면요. expect more than double year over year 2024입니다. 24년도에 전년도 대비하면은 2배 이상 성장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도 작년 대비 올해는 이 2배 이상 훨씬 더 뛰어넘는다?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에 작년보다 매출이 더 올라갔는데 마진율은 무려 30%를 찍어버립니다. 25%만 돼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30%를 찍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건 팀 테슬라가 에너지 좋죠, 자동차 좋죠, 서비스 좋죠, 4분기 실적도 레코드 하이를 찍는다 그러죠. 51만 5천 대를 돌파한다 그러죠. 이러면 끝난 거죠, 뭐. 이렇게 되면요, 내년 지금은 더 좋아지겠죠? 50만 대급만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연간 200만 돌파는 손쉬워지는 거죠. 앞으로는 이 매크로가 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200만 대, 250만 대, 300만 대 예상했던 것들이 좀 늦춰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 다 계획대로 다 흘러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요, 좀 멈칫했다가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또 미친 상승을 또 해버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자꾸 1 플러스 1은 2다, 뭐 3 플러스 3은 6이다, 이런 식의 그냥 공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경제는요, 생물과 같아가지고 때로는 막 뒤처지기도 하고 예상치보다 때로는 더 앞서가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수준으로 주가가
주가가 뛰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들 예상 다 빗나갔죠? 어저께 제가 그 사이버캡 얘기하니까, 사노스 얘기하니까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사람들이 그런 소식은 들어오질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일 실적? 아이고, 뭐, 엉망인데, 빨리 팔고 떠나야지. 그래서 내일 폭락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그것 때문에 팔고 떠났다가 오늘 아침에 눈 떠보니 지금 완전히 폭망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돈 못 법니다, 여러분. 그냥 바이 앤 홀드 전략. 미국에서 20년 동안 바이 앤 홀드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가세요. 그게 워렌 버핏의 방식이고 그냥 그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다 자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냥 다른데 자꾸 잡다한 것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이쯤 하고요. 2부 때는 좀 더 디테일한 자료들도 갖고 와서 또 이 실적 발표 내용도 더 우리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LA 정교수TV였습니다.